네, 오늘장 랭킹 5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각에는 어떤 키워드들이 상위에 포진하고 있을까요? 이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 지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본부장님과 월요일부터 함께하니 좋네요. 자, 하나씩 키워드들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어떤 이슈가 있을지 화면으로 정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부터 열어볼게요. 화물연대 파업이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분수령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관련주들 흐름 전반적으로 어둡게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5위에 올라와 있네요. 자, 지금 애플카 파트너설이 나오는 종목들 주가 흐름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호재성 뉴스라고 지금도 판단해도 될까요? 애플카 관련주 4위 체크해 보셨습니다. 자, 오늘 정책적 모멘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로드맵 발표에 들썩이는 쪽 3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우주 항공주입니다. 자, 환율 초반부터 급등 그리고 반도체 투톱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 쏟아지고 있습니다. 업황에 대한 우려 또 한 번 고개 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시대가 이제 더 임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관련주 시세 나올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1위 메타버스 관련주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씩 볼 텐데 정책이라는 키워드 안고 있는 쪽부터 본부장이 저희 보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아직은 테마성인지 아니면은 다른 방향으로 봐야 될지 가장 아리송한 부분이기도 해서 중간에 본부장님이 위치시켜 주신 요 이슈 우주 로드맵 처음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오늘 장에서의 오후장 대응 어떻게 중심으로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의견 주실까요? 사실 이 이슈로 뭔가 급격하게 변화가 나올 거라는 생각은 다들 좀 안 하셨을 것 같고 이 발표를 통해서 좀 단기간에 소외가 됐었던 이런 항공우주 쪽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최근에 이제 또 일론 머스크와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얘기를 또 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이제 스타링크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방위적으로 좀 기대감을 좀 확대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개청 자체가 뭐 청으로 일단은 시작을 하는 거고 나중에 처가 되는 그날까지 좀 계속적으로 확대는 돼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시간 자체가 상당 기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오늘 주가에서도 좀 반영이 된 것처럼 일단 정책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수급이 좀 쏠리긴 했지만 금방 차익들을 좀 내주고 움직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테마적인 부분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좀 굵직한 종목군들 중에서 이 본업이 튼튼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로 끌고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AP성이라든지 세트레가이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 변동성은 굉장히 좀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수급에 따라서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 자산의 운용 기간 자체를 정말 길게 보신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주산업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맞겠지만 그 시기적인 부분이 좀 아직 멀고 또 아직까지 뭐 5G 이후에 이제 6G라든지 소형 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확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로 가는 데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만약에 아직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거라고 저희 시장은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음봉 전환이나 윗꼬리가 달린 걸 보면은 테마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발표가 된 이후에 어떤 점에 대한 포인트를 좀 더 맞출 필요는 있을까요? 사실 이제 입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규제들이 대폭 완화가 되고 거기에 따라 이제 정책적인 뭐 투자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제시가 된다면 거기에 따른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최대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이 또 나눠지게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 대형주와 또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소형주들이 이제 수급이 쏠리면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책에 대한 이런 발표 기대감은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발표된 내용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단기간에 뭔가 이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이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이슈라면은 그냥 테마적으로 한번 지나가는
이슈로 좀 작용될 확률은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것만 짧게요. 지금 들어가셨던 분들,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목표를 한번 뉴스가 나오면서 실세가 올 때마다 그래도 정리를 좀 하는 쪽으로 전략을 구상하셔야 될까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뉴스 나올 때마다 네네. 조금 수익 실현을 일단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기회를 잡아보시는 방향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이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지수에 대한 이야기, 그 우려를 안고 있는 구간이라서 비중이 큰 반도체 투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근에 저희가 외국인의 러브콜과 함께 업황 바닥 이야기를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지수 견인차 관점에서 저희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완전히 시각이 바뀌어가는 구간이 아니라 완전 뒤집힌 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환율 급등, 여기에다가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 또 한 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점유율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나오고 있거든요. 직접적인 원인 그리고 추세 지금 어떻게 형성되고 있다라고 저희 판단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상단에서 좀 차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좀 따로 떼놓고 또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좀 더 불리한 위치인데 지수에 좀 영향을 받을 땐 또 같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또 업황에도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업황에서 좀 가장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움직임도 사실 삼성전자보다는 보다 좀 격하게 좀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82,000원대에 도달을 했을 때는 좀 강력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여기까지 조금 허물어진다라고 했을 때 사실 좀 부담감은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다른 이유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워낙 현금 자산이 110조가 넘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전에도 치킨 게임 할 때마다 삼성전자는 오히려 점유율을 확대를 해버렸거든요. 그런 이제 전략적인 차이에서 사실 업황에서 보다 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사업의 매출 비중 자체도 디램이나 이제 낸드 쪽에 더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업황에 대비했을 때는 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점유율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업황 자체가 좋지 않다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제 이 종목군들이 빠지는 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 개별적인 요소도 좀 같이 붙어 있긴 하지만 사실 지수에 조금 더 채널링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아무래도 뭐 연간 리포트라든지 이런 보고서들이 나와도 사실 상당히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면 2650선이 좀 많이 나왔는데 사실 그분만 하더라도 2500선에서 해봐야 뭐 4, 5% 정도 지수 상단이고 그렇게 됐을 땐 저점 부분에서 이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등에 업고 바닥권에서 좀 상승이 나왔다 보니까 상승력이 어느 정도 좀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특히나 이슈들이 많죠. 수요일 날 연준의 이 FOMC 발언도 있고요. 또 앞서 말씀해주신 중국에서의 이제 중국발 리스크가 발생이 되면서 사실 위안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고 거기에서 이제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역외 환율이 떨어지면서 사실 시장이 좀 눌리면서 시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중국발 리스크가 과연 어느 정도로 확대가 될지 지금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폭동의 조짐들도 좀 있죠. 아무래도 월드컵에다가 이제 뭐 화재 이슈까지 조금 덧대다 보니까 중국발 이슈가 사실 크게 좀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이런 위안화 약세가 국내 이제 원화의 약세에도 야기할 수 있어서 그런 부담감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표들이라든지 연준의 발언들이라든지 중국발 리스크 여러 가지 확인하는 부분들이 많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수의 상단이 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거기에 따른 좀 차익이 나올 수 있고 그건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조금 빠르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는 관점으로 반도체 섹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업황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가 아니라 좀 크게 질문을 드려보면 지금 사이즈가 큰 그러니까 지수에 조금 연동이 되는 종목들은 노출도가 높은 만큼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을 보유자분들은 고민하셔야 될 시기일까요? 사실 수급 논리로 돌아가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이 그래도 대응할 수 있는 초입이 아닐까 싶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형주 중에서도 요번에 조금 지수 상승이 나올 때 상승을 견인했었던 종목군들 있잖아요. 그런 그러면 종목군들 반도체랑 2차 전지 대장주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걸까요? 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을 조금 수익을 확정을 지으시면 조금 늦기는 했습니다.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대응을 하신다면은 그렇게 좀 비중 축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의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군이라든지 그 안에서 순환매들이 좀 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자금을 조금 회전을 시키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 주부터 약간 변수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좀 현금화를 하신다면은 한 주 정도는 조금 관망하시면서 그 자금을 포트폴리오 재조정하는 데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리스크 관리에는 굉장히 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만약에 현금화를 하신다면은 적극적으로 매수하시기보다는 일단 한 주 정도 뭐 연준이라든지 뭐 이런 각종 지표들 좀 중요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다시 대응을 하셔도 좀 늦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본부장님께서는 서서히 수익을 확정하는 좀 현금을 챙기는 전략을 준비하라 이런 조언 주시는 거 맞을까요? 저는 사실 산타랠리를 기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네네. 다만 이제 연준에서의 이걸 50bp를 확정을 짓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점에서는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는 상황이어서 굳이 지금 무리하게 현금화를 한 거를 바로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형주 흐름과 수급 그 이슈들 궁금하셨을 텐데 두 번째 저희 체크해본 키워드와 함께 관련된 내용 담아봤고요. 하나 더 저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본부장님이 위치시켜 주신 쪽이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자, 일단 메타버스 저희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네. 테마성을 안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게 궁금해요. 지금 시장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주는 초반부터 좀 많이 떨어지는 흐름, 거기에다가 오후 들어서 코스닥이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테마성을 가진 쪽이 지수가 흘러내릴 때 접근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살짝 드는데요. 그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 주실까요? 사실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이 날 때 빠르게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는 관심을 가져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이제 이전에는 메타버스 쪽이 소프트웨어부터 좀 부각이 됐었죠. 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전혀 뒷받침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소프트웨어로 좀 시세가 분출이 됐는데 이번에는 다르죠. 하드웨어부터 좀 되는 방향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애플이 내년 상반기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뭐 메타라든지 기타 이제 빅테크 큰 기업들이 이제 XR 기기들을 연이어 좀 내놓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시장의 성장 자체가 뭐 27년까지는 뭐 기간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20%에서 40% 정도의 좀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연초 1월에는 항상 CES로 우리가 항상 기대감을 갖는데 그 안에서 이런 이번에는 이제 이 XR 관련된 부분들이 좀 주요 메타로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새로운 기기에 대한 관심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 나와도 사실 그런 판매량보다 뭔가 이런 XR 기기 나오면 정말 상용화가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다들 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기기적인 부분에서 뭔가 혁신이 나온다라면 이쪽이 될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뭐 가전이나 이런 것보다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 일단은 유명한 기업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과 다가오고 있는 세대인 알파 세대와 뭐 Z 세대들이 뭐 로블록스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이 메타라는 환경에 굉장히 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쪽 산업에 대한 성장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IT 하드웨어 쪽만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사실 오늘 뭐 맥스트, 덱스터 이런 종목들도 같이 시세가 나는 쪽이라 소프트웨어도 지금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하드웨어 쪽에 딱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지금 풀어가 주셔서요. 일단은 하드웨어 쪽이 상승력을 견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당연히 소프트웨어도 같이 움직이겠지만 일단은 그 선두주자에는 이번엔 하드웨어가 좀 우선순위에 있다. 이전에도 소프트웨어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나서 하드웨어 따라 움직였거든요. 그런 움직임들은 당연히 같은 테마다 보니까 나타나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이번에는 기기 쪽에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기 다 괜찮나요? 아니면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OLED 뭐 카메라 모듈 좀 좁혀가야 될까요?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뭐 보고 있는 종목은 뭐 뉴프렉스라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선익 시스템 네.
네,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힌트를 주시는 것 같네요. 자, 오늘 키워드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원픽 들어보고 여기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많은 키워드 중에 본부장님의 원픽 어디서 나왔을까요? 본부장님? 네,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골랐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야기해 주신 두 종목 가운데 하나일 것 같은데 네. 뉴플렉스, 선익시스템 중에? 네, 선익 시스템을 좀 골랐습니다. 네. 사실 뭐 뉴프렉스도 괜찮은 종목이고요. 그래서 뭐 그쪽이 PCB 쪽이라서 같이 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디스플레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증착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이슈가 있고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용 올레도스 쪽을 뭐 독보적으로 이제 지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기기들이 좀 상용화되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에 따른 채택돼서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또 최근에 증착 쪽에 대한 이슈들은 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서 뭐 해당 부분에서의 좀 긍정적인 모멘텀도 좀 가져보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수급이 살짝은 좀 소폭 이탈되는 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3거래일 동안 외국인 기관 양매수 좀 들어와 주고 있고, 특히나 사모펀드 쪽에서도 좀 매수가 들어온 부분들이 있어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단기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력은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좀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런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업황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이 약간의 좀 마이너스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단기적으로 환율 해지용으로 파생상품 손실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그건 포지션 자체를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반영은 안 됐다. 그리고 이제 환율이 내려오면 저절로 해소되는 이슈여서 환율이 이전처럼만 크게 높아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인 전략 어떻게 잡아볼까요? 지금도 공략 괜찮으시요? 네, 오늘 좀 조정이 나와서 19,650원부터 2350원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23,000원, 2차로 25,000원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 라인은 17,200원 반드시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익시스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일장 랭킹5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과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